부대가 오고 하니까 이런 부대를 중심으로서 새로운 방어 체계를 짜야 되기 때문에 공군의 미사일 방어여단이 오고, 이 5개 부대는 대구시가 기부대 양열 사업으로 이전을 하는 거지만, 이전지로 확정되는 곳에는 국군 대구병원을 그 지역으로 국방부가 재정사업으로 옮겨주겠다고 추가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 부대가 이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논란이 된 것이, 부대가 이전하면 도대체 몇 명이 이사를 오고 몇 세대가 오느냐,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니까 이전 세대는 1600여 세대에 6000명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30% 정도는 대구시에 잔류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억지로 누구는 이사 가고 누구는 이사 가지 마 해서 이렇게 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 보시다시피 김천의 혁신도시에도 지금 옮겨나가도 아직 이사가 다 안 이루어졌습니다. 안동의 도청 신도시도 마찬가지다. 도청은 옮겼지만은 아직 이주가 다 되지 않았다. 완벽한 이주가 되는 데서는 결국은 한 세대 정도 지나야지 이사가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에 전체 나가 이사가 안 오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가 반감된다, 이거 해야 될 필요있나, 이것은 너무 단편적인 시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치하고자 나섰는 데는 5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부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후보지로 제시한 지역입니다. 상주 시내가 있고, 상주 시내 옆에는 민군 상생 복합타운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것이 어딘가 하면은 여러분들 지도로 다 아시죠? 의회 넘어서 내서 올라가는 은행나무로 가로수 쭉 뻗어 있는 양쪽 그 덜입니다. 거기에 8만 평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각 자치단체마다 민군 상생타운 부지는 최소한 8만 평 정도는 돼야 된다 하는 것이 당초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바로 시내하고 붙어 있는, 이것도 강점이고, 양쪽에 덜이 개발이 가능한 그 덜이 있는 거죠. 이 지역을 제공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민군 상생타운에는 아파트를 건설하거나 생활시설을 건설하거나 학교를 짓거나, 그 다음에 대구에서 옮겨올 병원을 짓는 이곳이 이제 민군 상생타운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군부대가 들어가는 자리, 여기는 여러분들 연원동입니다. 가장 중심 부대는 연원 2동 그 안쪽 마을이 될 것입니다. 남장산, 뒷산, 노음산, 동쪽 사면과 이쪽 천봉산, 서북쪽 사면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게 요구한 것은 259만 평, 약 260만 평을 요구를 했는데, 그 자고 잰 듯이 요만큼 이렇게 제시할 수가 없으니까 이 일대 하니까 우리가 제시한 것은 약 300만 평,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전이 되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배치라든지 이런 건 설계를 해야지 영역이 정확하게 정해지겠지만은, 5개 부대가 들어올 지역은 바로 저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외서면 이런이라고 들어갔는 것은, 연원동에서 알량입니까? 그 동네에서 넘어가면은 외서 본강 갈리기 마을이 왼쪽 3m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넓은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일부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원동, 외서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추진 과정에 대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훈련장 이야기가 나오니까 왜 뜬금없이 훈련장이 가느냐 해가지고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이 부대 이전 문제가 최초에 거론된 것은 2022년 8월달입니다. 대구 홍준표 시장이 본인의 공약이기도 하고 본인이 취임하고 나서 이것을 구체화해서 우리가 기부대 양녀 사업으로 이전을 할 테니까 이전을 희망하는 자치단체들은 여기에 응모를 해라,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시는 10월 12일 날 유치 제안서를 대구시에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소를 선정하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그런 전문가 그룹이나 이런 사람들 도움을 통해서 민군 상생타운이라든지 밀리티 타운은 이런 데가 좋겠다, 그런 자문을 받아서 연원동 그 일대를 제출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군부대 이전한다고 처음에 또 반짝하다가 그 이후에 별로 진행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되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처음에는 국방부나 군에서 크게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 14일 날 국방부하고 대구시하고 이전에 대한 업무 양해각서를 정식으로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해가 바뀌면서 내부적으로 국방부로 일이 조금씩 진행이 되고 이것이 이제 조금씩 구체화되고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최초로 한 것은 5월 2일 날 국방부하고 대구시하고 5개 자치단체 실무자들 간담회가 있었고 5월 27일, 5월 28일 이럴 때는 이제 그동안 국방부나 군에서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평가했는 자료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공통 자료고 이런 것이 있었고 5월 28일 날 전무렵에서 한 3일간에 걸쳐서 국방부와 육군에서 5개 자치단체를 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전혀 노출을 안 시켰는데 자치단체장이나 주요 관부들은 평가장에 오지 말아라는 것이 요구였고 이것을 대외적으로 보안을 지켜달라는 것이 요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언론인들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을 거쳤고 7월 15일에 와서 국방부에서 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자치단체는 315만 명의 훈련장 후보지를 제출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장 후보지를 갑자기 제출하기도 참 어렵고 한 상황이라서 역시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이제 전문가 그룹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데하고 경쟁력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상주에서 훈련장 후보지로 낼 만한 지역이 도대체 어디겠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찾았는 데가 외서면, 대전리, 예일이 그 일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한 2주일 사이에 제출하면서 언론에 공개해가지고 또 시민들에게 공개해가지고 어디를 후보지로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이런 이야기를 다 오픈시키고 하기가 참 어려웠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8월 2일 날까지 제출을 했고 8월 5일, 6일 양일간에 걸쳐서 국방부의 담당 국장하고 담당 과장, 대구시의 군사시설 이전 추진단장하고 담당자 4명이 와서 자치단체장 면담을 이틀간에 걸쳐서 다 했고 우리 시는 8월 5일 날 오후에 제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국방부 담당 국장이 와가지고 향후 계획은 이렇게 된다. 제시해준 자료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빠르면은 9월달 내로 1차 심사 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예비심사를 통해서 2개나 3개 정도의 자치단체로 압축을 한다. 압축을 하면 압축한 자료를 다시 대구시에 줘서 대구시와 상의를 통해서 2단계 심사를 하게 된다. 2단계 심사는 빠르면은 연말 내에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보는 것은 임무수행 가능성, 우리가 말하는 작전성 한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정주 환경, 많은 사람이 살기에 상주가 얼마나 여러 가지가 갖춰져 있느냐 하는 그런 평가죠. 이 평가를 통해서 컷오프를 하고 다시 2단계로 넘겨서 이것을 이런 것도 바탕이 되고 해서 주민 수용성이라든지 사업성 평가를 또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민 수용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군부대나 이런 거를 이전을 하게 되면 찬성도 있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 아무리 좋은 게 와도 직접적으로 내가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이사를 가거나 원치 않게 땅을 매각해 줘야 되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고 이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국민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논란이 돼가지고 그 지역에서 부대 오지 말아라 하고 지역의 여론이 그 다음에 그 자치단체가 하는 일이 봐가지고 정책적인 신뢰성이 안 간다. 그러면은 주민 수용성 평가에 다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시민들의 찬반 유무도 중요하지만은 상주시의 어떤 행정이라든지 정치가 이것을 시민을 설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된다면은 부수적으로 상주시가 해야 하는 역할도 많습니다. 공짜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것을 약속을 지키고 해줄 수 있는 신뢰성이 담보되는가. 지금 대표적인 문제가 공항 화물터미널 문제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대구시하고 경북도하고 어성군하고 군인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지금도 화물터미널 문제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란이 나서 한다 만다 소리까지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주민 수용성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현수막 붙이는 시민들의 이 간절한 염원을 아신다면은 지역의 지도자들이, 지역의 선출직들이 어떤 식으로 시민을 설득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인가 또한 마찬가지로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제 훈련장 후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련장 명칭은 이작전사 야외 종합훈련장이고요. 사용부대는 이제 이작전사가 충청, 경상, 호남 이 지역을 전체를 관장하는 부대니까 이작전사 예하부대인데, 사실은 이작전사 예하부대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각 도에 사단 하나씩 있는데 그거 전부 예비군 동원 사단이라서 실병력은 얼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훈련장 규모가 315만 평인데 여기에 명칭이 편제하기 훈련장 사격장이랍니다. 그래서 기관총 사격, 유탄발 사격이 바뀌었고 이거 사격을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서 제일 이제 시민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 하면은 걱정을 할 부분이 이제 박격포, 포하니까 대포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것이 큰 부담으로 올 수가 있는데,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지만은 60mm나 81mm는 총소리보다 사실은 작은 게 그 포 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문서에 단서를 분명히 달아가지고 보냈습니다. 전차 사격, 진짜 대포 사격, 그 다음에 항공 헬기나 비행기에서 하는 사격은 아니다. 그것을 분명히 명시를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요새는 드론 이런 게 중요하니까 드론 이런 거 훈련하는 훈련장, 도시지역 작전 훈련장이라고 하더라고요. 하고 그 다음에 공병부대 전술훈련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병부대 전술훈련장 이런 게 들어가는 것이고, 이 300만 평이 되는 것은 안전거리 이런 것까지 다 확보를 하기 때문에 저만큼을 요구를 한다고 그렇게 우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사격장에 대한 내용은, 훈련장에 대한 내용은 이렇고, 우리 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315만 평을 제시하라 그러는데, 땅만 그냥 315만 평 금거리 가지고 준다고 남은 땅을 우리 마음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훈련장도 훈련장 용도에 맞는 지형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원으로 그려놨는 이 일대 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기에는 4개 마을 전체 다 해봐야 한 130여 가구가 채 안 되고 고령화된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데인데,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쪽 지형 내에서 315만 평을 구역을 획정을 하면은 그렇게 군에다가 선택권을 넓게 주는 거죠. 주면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시민들을 설득을 해서 이것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만큼을 했습니다. 이만큼 다가 훈련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역 내에서 여러분들이 훈련장으로서 사용해야 할 구역이 어디인가, 이것을 매입하고 할 때 이 속에 가구수는 이 정도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용이한지는 전문가들이 판단해라.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이렇게 제안하니까 오히려 그런 상주시가 이렇게 제안해줘서 그는 더 좋다. 그렇게 하는 또 반응의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이것이 사격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상주 시민들은 중동면에 있는 낙동 공군 사격장에 대한 트라우마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연상을 해서 불안이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기 사격이나 항공 사격 안 한다. 탱크가 와서 사격 안 한다. 그건 약속했던 바기 때문에 문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장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너무 과도한 공포를 가지거나 걱정을 가지서는 안 됩니다. 또 설사 이것이 부대가 이전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대가 이전해 왔을 때 효과가 어떻다 이런 데는 제가 언론인들께 설명 안 드려도 언론인께서 다 이해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보니까 특수전 사령부, 그렇게 쉽게 말씀하면 공수부대 사령부가 송파구 거여동에 있었는데 그것이 이천시 마장면으로 이전을 했는데, 이전을 하니까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구 증가 효과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부대가 갔다고 이 인구가 그대로 다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천은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먼저 개발 요인에 의해서 개발 효과가 더 낫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부대가 이전함으로써 이런 긍정적인 효과, 그 다음에 우리가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강원도 모 자치단체에서는 사단이 하나 통합이 돼가지고 사라지니까 면이 사라진다고 막 국민들 울고불고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효과가 부대라든지 무엇이 있음으로써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효과, 긍정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경제 유발 효과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면은 이 숫자는 틀릴지 모르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크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마찬가지다. 이게 여러분들 다 보셨지만은 사람이 움직이고 물자가 움직여야지 그 경제가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대라는 것이 대규모 소비 집단이고 지금은 과거에는 우리가 국민들이 보통교육을 다 받지 못했을 때는 문맹으로 인한 부대의 문제라든지 부대가 지역에 끼치는 그런 폐해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가장 엘리트화되고 가장 젊은 집단이 부대의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 특히 제5군수지원사령부 같은 경우는 한강 이남 부대에 물자를 다 공급하는 부대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온갖 물자를 다 취급하는 종합 물류회사나 마찬가지다. 저런 것이 상주가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그 활동을 한다면 여기에서 다른 데보다 훨씬 높은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나는 것,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효과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여기가 그쪽 연원동 요 25번, 925번 국도고 양쪽 논인데 이렇게 개발이 될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군 특수전 사령부가 옮겨갔던 이천시가 옮겨가기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마장면이 부대가 옮겨가니까 개발이 많이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부대가 옮겨가서는 부대에 필요한 아파트라든지 생활시설 요 부분에 지었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인 개발이 훨씬 쉽게 이루어지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너무 그냥 지금 주장할 이야기는 아닌데 사실은 저는 2022년부터 해가지고 정말로 저 산속에 타켓트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냥 총 쏘고 다니다 보니까 주먹국으로 이제 참말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우리 시가 가는 길에 이제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는데 이게 대구에서 옮기고자 하는 부대 6개 병원 포함해서 이것은 군 역사상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랍니다. 이거를 옮기는 모델이 무엇인가 하면은 용산 기지를 포함한 전국에 흩어져 있던 기지들이 평택에 캠프 흠프리를 만들어가고 그 한 구역 안에다가 신도시를 만들어가 부대가 그냥 다 들어간 것이거든요. 상주도 지금 작은 규모지만 그런 방법이다. 대구시의 군사시설 이전 추진단장이 육군사관학교 42기 공병 출신 유영대라는 그 준장, 예비역 준장인데 이 양반이 캠프 흠프리 이전 사업 후반기 사업부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런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준표 시장이 처리해가지고 군사시설 이전 추진단장을 맡긴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런 관련 방산기업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새로 하게 되면 상주 지역에 유치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좀 간단하게 지냈습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끝이 나니까 갑자기 노래 막 시기 부르고 했는데 반죽 끊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기분이 좀 한때는 상주가 무엇을 해보고자 할 때 참 시민들 그 뜨거운 마음을 다 수용하지 못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조금 아시는 분들은 기부대 양교사업의 특성상 어떻고 대구시의 생각이 어떻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라도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목표는 저는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지난 한 약 2년 동안에
뭐 상주 출향 인사들, 군관련 인사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많은 도움을 받고 또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또 그렇게 상주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추가적으로 누구를 만나고 이러는 경우도 많고요. 또 우리 상주시에는 민간유치 추진위원장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문화원장님, 뭐 예비역 육군소장이신 김홍배 원장님이 추진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렇게 추진위원장께서 또 은혜 전체 뭐 인맥이 엄청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직접 또 이렇게 설득을 하시고 핸드링도 해주시고 뭐 시장 누구 찾아가 보라고도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절하면은 어떻게든지 해낸다. 이 정도 대규모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일인데 누구 몇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세상이 그렇게 마음대로 정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절하면은 중심이 잡히고 질서가 잡혀가지고 옳은 길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시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면은 저는 시장으로서 제 책임을 모든 것을 다 걸고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